안방에 창이 없어. 근데 밝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건축으로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바람 많은 이런 포르투갈의 모래바람이 많은 이 공간에 이 외벽의 정사각형의 보호 이현웅님을 정도 터방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후를 살고 싶은 재능주택 포르투갈 갑니다. 전형적인 포르투갈의 전경이죠. 이상하게 포르투갈 제가 가봤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흙에다 이렇게 좀 묻히는 집들이 좀 많아요. 이상하더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흙을 좀 이렇게 경사졌으면 흙을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옹벽 처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근데 포르투갈 가보시면 이 흙에 묻혀 있는 집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의 그냥 거의 이거 좀 묻혀 있잖아요. 뒤가 거의 다 묻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포르투갈은 되게 흙 자체가 습하지는 않습니다. 되게 약간 건조해요. 약간 사막 기후는 아닌데 약간 이 들판을 보시면 약간 사막 기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흙이 어느 정도는 건조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걸 덮어놓으면 이게 시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포르투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런 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가? 이게 되게 뭐 이런 것들에 집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래도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파묻혀서 집을 짓습니다. 심지어는 파서 집을 넣어요. 그런 건축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축물의 특징, 아무래도 우리가 지하 부분에 묻힌 부분에 우리가 외부 천장에서 빛을 끌어들이는 방법이죠. 이거를 드라이 에어리어, 썬큰이라는 개념이 있는 게 대부분의 이런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흙에 묻혔잖아. 대부분의 집이 되게 낮습니다. 이렇게 하는 집도 있는데 대부분 이상하리 많게 묻히는 집이 많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창을 못 내니까 위에서 햇볕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비도 들어옵니다. 근데 비가 잘 안 와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뚫려 있어. 그래서 여기는 요것만 지붕이에요. 요거는 상당한 뭐라 그러죠? 그냥 건축물이 있는 그냥 벽에 둘러싸여 있는 실외도 아닌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리드, 막혀 있는 공간이고 요거는 보이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꽤 많습니다. 포르투갈 보시면 기후에 맞게 그림자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얘가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줘요.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는 여기 어느 정도 흙이 덮여 있잖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원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기후에 맞게 개발된 포르투갈 기후에 개발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묻어요.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묻고 이런 데 위로 아무래도 여기다 창을 내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데로 햇볕이 들어오게 하는데 직사광선이 아닌 거죠. 반사돼서 들어오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보이드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것만 실내 공간이에요. 공간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야외. 근데 숨어있는 야외인 거죠. 숨어있는 야외 공간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부분이죠. 요거는 어떻게 있는 요 부분, 요만큼은 지붕 있는 테라스입니다. 지붕 있는 테라스 옆에는 뭐냐? 아까 그 뚫려 있는 공간인 거야.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사면이 막혀 있는데 위는 뚫렸어. 햇볕이 보이는 거죠. 비가 들이치고. 근데 그 햇볕이라는 게 반사돼서 요 안에 자체에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요 사실 여기 지붕 있는 테라스잖아요. 지붕 있는 테라스에 여기에 그냥 비어 있어요. 여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기능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햇볕이 비칠 때 이 건물 자체가 그림자를 만들어주죠. 건조하잖아요. 건조한 것에 그림자를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시원합니다. 습한 기후에는 어렵죠. 습한 기후에는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지어는 흙에 묻혔어. 흙에 묻힌 거죠. 흙에 묻혀서 이 부분도 보이드 공간을 만들어줘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쾌적하게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집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디자인 컨셉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집장 이런 집이 있는데 뭐 햇볕이 어떻고 그런데 이 부분에 햇볕이 반사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지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나머지 요 십자를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 따가지고 여기는 벽체는 있는데 여기는 솔리드와 보이드 공간을 네 군데를 만드는 거죠. 이 보이드 공간 거꾸로죠. 보이드가 4개 있고 이 부분에 이제 십자형 집을 짓겠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 효율이 여름에 시원한 전체적으로 겨울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1년 내내 시원한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가 흙에 묻히죠. 그래서 포르투갈 가시면 시골집이 대부분은 흙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기후에 맞게 평면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흙이죠. 여기는 흙입니다. 여기는 거의 경사면에 흙인 거죠. 흙이 있는데 요게 외부야. 요게 외부야. 요것도 외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와. 그럼 여기가 포치도 아니에요. 포치는 이제 지붕이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비가 거의 안 와요. 거의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원한 거죠.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시원하고 여기도 시원한데 들어오면 요게 어떻게 보면 현관 이 세 공간 4.7에 4.2라는 요 공간 요 세 공간이 지붕 있는 테라스 지붕 없는 테라스 요 세 공간이 그냥 포치 겸 현관이 겸 애매한 이제 공간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이런 거죠. 딱 들어오면 뭐야? 이 현관 아니야? 현관도 아니야. 딱 들어오면 뭐야? 근데 여기는 이제 유리가 있어서 탁 닫으면 닫힙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문이야. 여기가 문이야. 그러면 요게 하나의 방 유니트고 요게 하나의 방 유니트인 거죠. 그래서 요 공간 9m야. 9m에 엄청난 이 공간이죠. 9m에 7.5m. 9m에 요 7.5m. 요 7.5m 공간은 거실 주방으로 엄청나게 넓은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는데 에어컨이 필요 없어. 에어컨 자체가 없는 거죠. 지붕이 어느 정도 높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햇볕을 맞고 그런 공간들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면 이 자체가 시원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건축물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아일랜드 식탁을 크게 놓고 여기가 TV를 보고 소파를 놓고 여기가 벽난로가 있고 여기가 모여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조금 쌀쌀합니다. 밤에는 조금 쌀쌀하니까 요 벽난로를 틀으면 되는 겁니다. 낮에는 여기가 이제 지붕 있는 테라스죠. 딱 들어오면 여기 문이 있어. 들어가면 그냥 방인 거죠. 여기도 딱 들어오면 그냥 방입니다. 여기도 방입니다. 이거 사실은 여기도 방입니다.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드리면 볼게요. 요게 방 4.5에 4.2의 방 여기도 4.5에 4.2의 방입니다. 방에서 여기로 들어가면 요건 안방이야.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욕조와 세면대와 변기가 있어요.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면 여기는 야외야. 야외인데 야외에 샤워 꼭지가 있는 겁니다. 자연을 즐기는 집인 거죠. 자연을 사랑하는 집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는 야외에서 벗고 씻어도 돼. 왜? 벽으로 다 막혀 있고 날아가는 새만 볼 수 있는 거죠. 날아가는 새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문인 거죠. 문이 들어오면 여기에 이제 침대만 6개가 있는 거죠. 침대만 6개. 친구들 놀러 오면 여기서 이제 자는 거죠. 여기는 옷장이 있고 여기로 가면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4.2에 2.6m의 샤워. 그러니까 야외야, 야외. 그래서 샤워를 하고 여기에 이제 여기로 들어오면 여기는 조경을 하고 여기에 이제 손님용 화장실이 있는 거죠. 변기와 세면대. 여기로 빙글빙글 돌 수도 있는 거죠. 여기로도 나가고 여기로도 나가고. 이 방을 여기 잠그는 거죠. 잠그면 얘는 이렇게 해서 요 화장실 같이 쓰는 거죠. 얘는 이렇게 해서 요 화장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솔리드한 면적만 46평이야. 솔리드한 면적만 46평이니까 요거는 다 비어 있는 겁니다.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는 지붕 있는 테라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부분만 요 하얀 부분 요 부분만 46평입니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냐하면 요 9m에 4.5m가 엄청 큽니다. 이 집은 콘크리트 집인데 이 벽체보다 지붕을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빔을 설치합니다. 9m 스판을 가야 되니까 차라리 빔을 설치해서 거기에 나무 구조로 해서 기와를 얻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벽체는 콘크리트인데
여기다 비면서 지붕은 이제 목조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나무죠. 나무입니다. 지붕은 목조. 그러니까 콘크리트, 스틸, 목조를 가볍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공사비가 저렴해진 거. 벽체는 그래 콘크리트로 하자. 왜냐하면 이런 그 보이드 이런 공간들에서 가벽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많이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차라리 콘크리트. 여기는 단열이 필요 없잖아요. 여기는 단열재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는 굳이 그 지붕 그늘과 이런 비어 있는 이런 그늘 공간을 만들어서 집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콘크리트 하는 게 저렴하죠. 그 다음에 지붕은 당연히 목조를 하는데 목조의 단점이 있죠. 장스판이 안 된다. 그래서 요 9m 요 스판만 HB. HB의 장점이 뭐죠? 부재는 작은데 넓은 스판을 가는 방법으로서는 HB이 최고입니다. 최고죠. 요 하나 딱 걸치면 되잖아. 요 하나 HB 제작해서 딱 걸치면 공사는 간단합니다. 간단한 아주 효율적인 아주 아이디어 좋은 머리가 좋은 건축가가 머리가 좋아요. 저보다 훌륭합니다. 여기 벽난로 한 거죠. 벽돌 타일로 딱 해가지고 벽난로랑 이 부분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재밌어요. 구조적인 벽은 여기는 뭐 일부 없으니까 요 모서리 이런 부분만 하면 되니까 지붕이 가볍죠. 지붕이 목조로 가볍게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서 반대편에서는 장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볍게 하는데 요 중요한 요 빔은 H빔인 거죠. 그렇게 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홀딩 유리 이렇게 해서 쫙 덮이는 거죠. 쫙. 잘 때는 이게 이 방은 뭐예요? 그냥 뚫려 있는 방이에요. 뚫려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주방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주방 아일랜드 다 놓고 식탁이죠. 여기에 이제 요 부분 본 거죠. 뒤에는 장으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여기서 콘크리트로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인건비 저렴한데요. 뭐 포르투갈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냥 콘크리트로 그냥 죽인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입니다. 요게 방문이야. 요 방에 안방에 들어가는 이제 창 같은 문인 거죠. 창문이고 요게 요거 파란데 이거 블루 색깔이 장난 아니게 이거 하늘하고 뭐 거의 뭐 색깔이 하늘입니다. 천장 색깔이 아닙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문색깔하고 똑같이 만든 거죠. 그래서 요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뭐야? 하늘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은 이런 타일. 왜냐하면 워낙 흙이 좋아요. 포르투갈이 흙이 좋기 때문에 이런 타일, 벽돌 이런 것들이 좋은 자재가 많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스페인 타일이 유명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흙이 좋아요. 그래서 요 부분이다. 재밌죠. 그래서 들어오면 안방. 요 창문을 여는 거죠. 여기 아까 그 파란색 대문이죠. 대문 들어오면 여기 안방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실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볍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면대가 있는 거죠. 세면대 있고 여기 샤워스가 내부도 있어요. 내부에도 있는데 여기로 나가면 외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좋은 날은 그냥 외부에서 샤워를 하는 거죠. 자연에서. 뭐라 할까요? 그 쾌감이 다릅니다. 그 느낌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야외 이렇게 이제 화장실은 그러니까 우리 그 포르투갈 집에 뭐 야외 수영장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야외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많이 보셨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집 내부에 그 대신 위에가 뚫려 있는 거죠. 위가 뚫려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인 거죠. 여기로 가면 그 뚫려 있는 화장실이니까 여기 빛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요 문 바깥에는 엄청나게 밝은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가 창이 없어도 돼. 여기가 창이 없어도 여기가 워낙 그 빛이 산란돼서 밝으니까 여기서 빛이 들어옵니다.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요 안방인데 창문이 없어. 창문이 어디 있어요? 창문 여기 있죠. 요게 창문이잖아. 요게 햇볕이 산란돼서 들어옵니다. 보시면 안방에 창이 없어. 근데 밝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건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 바람 많은 이런 포르투갈의 모래바람이 많은 이 공간에 이
이 외벽의 정사각형이 보호벽인 거야. 여기다 심지어는 창문은 외부에 없고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빛이 뚫려 있잖아. 뚫려 있으니까 이게 밝은 거죠. 어느 정도 채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방이 양쪽에 있는데 양쪽에 이런 보이드 공간이 여기서 보시면 눈부시게 밝아요. 눈부시게 밝습니다. 그래서 하얗게 칠해서 빛이 산란돼야 되니까 눈부시게 밝고 여기가 침대가 2층으로 6개가 있습니다. 오늘의 포르투갈 보이드 솔리드 집 46평 집이었어요. 우리가 디자인 높은 점수 줬습니다. 솔리드 보이드 이런 높은 점수를 줘서 외부에서는 심플한 박스인 거죠. 박스 전혀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은 어디 있다? 요 안에 요 창문이 있는 거죠. 창문이 있어서 빛이 충분하다. 그런 훌륭한 디자인의 높은 점수 줬습니다. 편리성은 1.2. 뭐 어찌됐든 과연 그냥 이거 없애고 그냥 여기다 창문 달면 방법 모르겠어요. 그냥 이 나라에는 맞은데 굳이 대한민국에서는 굳이 이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편리성은 1.2. 쏘쏘죠. 평범합니다. 가성비는 1.2.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죠. 어쩌면 가격은 어찌됐든 공사비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은 1.3, 아이디어는 1.4. 나름대로는 엔진 효율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런 솔리드 보이드 공간에 그 그림자가 지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시원한 공간. 그림자만 줘도 건조하니까. 그림자만 줘도 시원하니까 이런 설계를 반영해서 최대한 에어컨이 없이도 시원한 집을 만들겠다. 이런 거는 참 참고를 합니다. 오늘 포르투갈 6.6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